4인사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뇌학자 홍양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좌뇌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 들으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우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훈련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더라도 벌써 이렇게 보세요. 좌뇌는 그림만 봐도 벌써 칸이 딱딱딱딱 막혀 있고 조금 딱딱해 보이죠? 근데 이런 오른쪽 뇌를 한번 보세요. 자, 놀고 연날리고 낚시하고 저런 게 바로 우뇌입니다. 우뇌도 하나로 보면 우뇌지만 세부적으로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우뇌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우뇌라고 하는 걸 이루고 있냐면 첫째, 협응이라는 건데 이건 마음이에요. 끈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협응이 다른 것보다 약한 애들은 시작은 잘하는데 끈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되게 어떤 아이냐? 눈물이 많고 겁이 많죠. 그 애는 착한데 끈기가 약하죠. 공부도 독한 놈이 잘해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아니 지혜비 닮은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얘 몇 년 개하고 살면 개로도 바꿔요. 늑대로도 바꿔요. 어머니가 이 아이 성격 바꾸려고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데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저절로 바뀌길 바라셨잖아요. 바꿔야죠. 그러면 끈기가 없어서 공부가 안 된다? 그럼 다른 거 시키면 되죠. 음악은 그러면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체육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끈기가 없는 아이들은 어디든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음 여리고 눈물 흘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어릴 때 바꾸지 못하면 현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되면 끈기 없는 아이로 갈 겁니다. 두 번째 우뇌에는 아주 중요한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열정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서 열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렸을 적에 아이가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에요. 로봇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엄마가 떠먹여줘요. 자, 여러분 지금 아이를 로봇처럼 키우고 있나요? 사람처럼 키우고 있나요? 유아는요, 여러분 유치원에 입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입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치원에 어린이를 보낸다, 만 3세 보낸다가 아니라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게 만 3세예요. 아이가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친구들이 멋있어 할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렇게 입는 아이가 있고요. 로봇처럼 손만 벌리면 엄마가 입혀주는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지금 뭐 해야 되지? 내일 준비물은 뭐지? 일기 써야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애가 있고 이때부터 말로 챙깁니다. 일기 써라, 숙제해라 이렇게 챙기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는 현재 크게 두 종류로 어떻게 애를 키우고 있는가 보면 이 아이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또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반찬을 먹다가 고추장을 먹었어요. 엄마 매워 물 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골고루 먹으라고 고추장을 떠먹였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엄마 때문에 매워 죽을 뻔했잖아. 남 탓하죠. 자기가 옷을 꺼내 입는데 이런 약간 추울 때 더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추웠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나 내일은 좀 두꺼운 옷 입고 가야 돼. 근데 어머니가 춥게 입혔어요. 얘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나 엄마 때문에 추워 죽을 뻔했잖아. 챙겨주는 아이는 남 탓만 합니다. 즉 로봇처럼 키운 아이는 엄마가 하나하나 끌어가기 시작하죠. 끌어가면서 언제까지 끌어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 결국 언젠가는 스스로 가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써놓은 책에 한 컷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참 공감대 되는 그림을 제가 그려놓고도 공감대 가는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유치원 아이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엄마 손잡고 달리기. 이 엄마는 항상 꼬링을 1등 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아이는 항상 다리가 떠 있어요. 이 엄마는 아이가 1등 했다고 생각하고 달린 거예요. 그리고 4학년 그 다음 컷. 자, 너 달려 그랬던 아이가 꼴찌를 해요. 엄마가 큰 소리 칩니다. 야, 너 맨날 1등 했잖아. 얘가 뭐라 그래요? 엄마 나 한 번도 안 달려봤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요. 결국 엄마가 앞에서 끌어가는 거는 언젠가는 놔야 돼요. 이 끈을 끊었을 때 이 아이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이게 아이 모습이에요. 거기서부터 아이가 한 발 한 발 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뒤에서 아이를 잘 갈 수 있도록 케어하는 어머니와 앞에서 끌어가는 어머니, 과연 나는 어떤 엄마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어떤 부모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이가 무엇인지 스스로 하는 아이, 그러면 열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아이가 포크를 안 주고 3살 때 젓가락을 줬어요. 사실 3살짜리가 젓가락질을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다는 거는 뇌 발달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에 이게 집어지나고요. 안 집어지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다 안 되니까 야야 엄마가 해줄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죠. 얘가 10번 20번 하루 이틀 3일 하다 어느 날 하나 이렇게 걸떴어요. 엄마 나 좀 봐. 하나 집었어요. 요게 열정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거예요. 또 아이가 옷을 스스로 입으면서 스스로 양치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씻으면서 여기서 얻는 성취감이 하나하나 모여서 7전8기에 이런 위대한 아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만 일기를 써보면요 정확히 나와요. 오늘 하루만 일기 써보세요. 일기장에 하루만 있는 그대로 나를 써봐요. 오늘 내가 아이를 어떻게 케어했으며 칭찬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잔소리를 많이 했나요? 하루만 써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고등학교 때 엄마들이 검사하러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박사님 우리 애가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너무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뇌를 검사해보고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엄마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유아 때 나타나면 다 고치죠. 여러분 유아 때 인성교육은요 유아 때 써먹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유아 때 가정교육이 잘 된 애들은요 15살 이후에 즉 중2병 이후에 성체가 만들어졌을 때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갔을 때 그 아이가 화난 모습을 보면 화났을 때 보면 얘가 아래 위가 없네. 가정교육 잘못 받았네. 그때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다투다 보면 심하게 화가 났을 때 보면 우리 남편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 아내가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가정교육이 잘 됐나 안 됐나 모르는 거죠. 유아 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습관은 유아 때 한글 하나 영어 하나 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컸을 때 잘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야죠. 유아 때 한글 하나 숫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뇌를 잘할 수 있는 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뇌는 언제 써먹는 건데요. 평상시에 말을 잘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중에 면접 보러 가면 자기 점수보다 잘 맞냐 못 맞냐. 듣는 뇌는 엄마가 늘 말하고 듣잖아요. 이건 언제 써먹는 거냐. 얘가 학교 갔을 때 수업 시간에 듣냐 딴짓하느냐. 바로 이렇게 우리는 유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면 유아 때 문제가는 바로 고치죠.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유치원 엄마들은 제가 보면 다 망가뜨려요. 그런데 엄마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박사님 우리 애는 크면 세계적인 천재 될 거예요. 시각적 통찰력이라는 게 또 우뇌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즘엔 너무나 심각한 스크린에 대한 선호도. 왜 스크린이 여러분 안 좋은지 아십니까? 스크린이라고 하는 선호도는 한번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죠. 우리가 영혼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책을 보고 있는데도 생각은 스크린에, 밥을 먹어도 스크린에,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빼앗겼다 그러죠. 공부할 때 딱 공부하고 그리고 게임할 때 게임하면 이건 괜찮죠. 근데 여기 한번 길들여지면 공부할 때도 생각은 거기, 잠잘 때도 생각은 오직 선호도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생각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 하는 아이들의 뇌를 검사해보고 뇌를 찍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기가 죽은 아이들이요. 집에서는 호랑인데 왜 이 아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만 가면 기가 죽을까? 그래서 엄마들은 운동도 시켜보고 막 큰 소리로 말항을 시켜보는데 아니에요. 기는요. 분명히 누군가가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저절로 기가 죽었겠어요? 분명히 집안에서 욱하는 성격이나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를 눌러놓은 거예요. 기는 죽인 사람이 살려야 돼요. 근데 많은 엄마들은 내가 기를 죽여놓고 다른 곳에서 아이의 기를 살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집안에 아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가면 자꾸 눈치 보고 쭈삣쭈삣 한다면 혹시 우리 집안에서
아이를 기죽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죠. 또 하나는 리더십이에요. 즉 이런 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새로 학기가 바뀌었어요. 일주일 만에 친구를 다 사귀었어요. 근데 한 아이는 한 명도 친구를 안 사귀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자, 두 아이가 반장으로 나왔어요. 모든 사람은 일주일 만에 친구를 다 사귄 애가 반장이 될 줄 알았더니 가만히 앉아 있던 아이가 반장이 됐어요. 얘는 카리스마가 좋고 얘는 사회성이 좋은 거예요. 사회성과 카리스마는 다릅니다. 카리스마는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처럼 떠받든다는 거예요. 애들이 야, 네가 반장해 이렇게 떠받들어요. 너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애들이 얘한테 가서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죽으면 괜히 애들이 찝쩍거려요. 괜히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아이들을 기죽여 놓으면 괜히 친구들이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애를 트집 잡고 건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카리스마가 딱 만들어지면 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중에서도 애들이 떠받드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각 속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각 속도력은 운동 감각 능력 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감각, 어떤 애는 리듬을 잘 몸으로 타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전혀 박자감이 안 되는 음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몸에 리듬이 있어요. 그게 떨어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하면은 바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밥 먹을 때 1시간씩, 화장실 가면 1시간씩 이렇게 있는 애들 갑갑하시죠? 이 세월아 네월아 하는 아이들을 빨리 먹어로 고칠 수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불규칙한 운동처럼 불규칙한 공놀이처럼 불규칙한 운동을 통해서 뇌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이어서 8가지 영역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첫째, 우리 아이는 입만 사는 애냐? 우리 애는 책을 읽으면 빨리 읽는데 건성으로 읽느냐? 또 우리 아이는 공부하자 그러면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아이냐 아니냐? 혹은 우리 애는 눈물이 많고 겁이 많으냐? 우리 애는 내가 다 챙겨주면서 키우고 있는 아이냐?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는 아이냐? 우리 아이는 스크린만 보면 자기가 주인공처럼 빠져드는 아이냐 아니냐? 또 우리 아이는 내가 너무 기를 죽여놨나 아니냐? 혹시 우리 아이는 몸이 너무 산만하냐? 혹은 우리 아이는 세월아 네월아 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는 어떤 게 걸렸나요? 자, 이 중에 다 걸렸어요? 자, 이 중에 어떤 게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냐는 거죠.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큰 항아리에서 물이 새는 곳입니다. 그곳을 막지 못하면 여러 가지 크면서 아이에게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방법이 바로 5대 사고력 그럽니다. 펜필드 박사는 우리 뇌와 육체와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시신경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것을 호문쿨루스 인형이라고 말하고 뇌지도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 사람의 손이 엄청 크고 입이 크고 눈이 크고 코가 크고 귀가 크더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오감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5가지를 자극을 통해서 오감을 훈련시키고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눈으로 볼 때 정확히 보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에게요, 엄마 얼굴 그려 그랬어요. 1학년짜리가. 근데 엄마 얼굴 그렸는데 참 잘 그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도 잘 그렸어요. 야, 너도 참 잘 그린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둘이 같은 학원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알고 봤더니 얘네 엄마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얘는 8살 1학년 동 혹은 9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엄마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끔 여자들은 파마가 잘 되면 기분이 좋죠. 파마가 잘 나왔어요. 그럼 남편 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한참 쳐다보고 있다 뭐라 그래요? 야, 비켜, 어지러워. 이러는 남편.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이 보는 사고력이 약한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요, 나무를 그렸는데 전부 다 나무를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보는 사고력을 어떻게 바꿨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자, 엄마 얼굴, 너 집에서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머리카락만 보고 와. 엄마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생겼냐만 보고 와. 그럼 얘가 우리 엄마 머리카락이 이렇게 생겼고 색깔은 이렇구나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이번 주는 엄마 눈만 한번 보고 와봐. 이번 주는 엄마 코만, 귀만
천천히 아이에게 1주일, 2주일, 3주일 동안 훈련을 시키고 엄마 얼굴 그려라고 하면은 정말 자기 엄마하고 비슷한 얼굴을 그립니다. 이렇게 나무를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그리던 아이들에게 소나무와 아카시아 나무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10가지씩 찾아와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나무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소나무를 깊이 관찰해요. 솔잎이 5개다. 솔잎이 꼭 바늘처럼 생겼다. 뾰족뾰족하다. 소나무는 삐뚤삐뚤하고 마치 비늘처럼 생겼고, 아카시아 나무는 나무가 곧고 아카시아 잎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카시아 잎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막 안 해봤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요게 15개, 17개, 19개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세어보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나무 그려 그랬더니 아이가 저는 오늘 소나무 그릴 거예요. 알아서 그려봐 그랬더니 삐뚤삐뚤하. 왜? 소나무는 삐뚤삐뚤하대요. 여러분 병아리 무슨 색? 노란색. 근데 정말 병아리가 다 노란색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노란색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어떤 색깔의 병아리를 봐도 결국 색칠은 노란색을 합니다. 병아리는 노란색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그동안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나무를 그렸다면 그걸 버리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죠. 그걸 버리는 게 먼저라는 거죠. 아이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한 번만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걸 집어넣어주면 이 아이는 그다음부터 엄마의 세밀한 뇌, 머리의 변화,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그대로 감지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듣는 사고력. 어떻게 듣느냐? 그것은 엄마가 아이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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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엄마가 TV 보고 있어요. 재미난 드라마 본 데가 엄마 엄마 불러요. 엄마 지금 듣고 있어 말해.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아이를 부르면 아이도 장난감 만지면서 엄마 나 듣고 있어요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드라마가 중요한가요? 아이가 중요한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가 부르면 왜 우리 아가? 라고 눈을 봐줘야죠. 설거지하다가 아이가 부르면 왜 우리 아가? 눈을 봐줘야죠. 그러면 아이는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듣는 뇌가 만들어집니다. 철저하게 눈을 보는 훈련, 보고 듣고. 읽는 거는 큰 소리로 책 읽듯이 읽는 거, 낭독하는 거죠. 매일매일 낭독하는 거는 브로카 영역에 최고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읽고 쓰고는 천천히 하더라도 이 5가지 이런 훈련들은 우리가 뇌를 발달하는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아이를 우선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당신이 찬양받기 위해서요. 즉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우리 인간이 찬양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칭찬받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요, 관심 받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가 이런 실험 많이 했잖아요. 물에다가도 무슨 뭐 쌀밥에다도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을 때 변화도는 이미 많은 곳에서 검증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태어난 본질이에요. 우리 몸속에 물이 70% 80% 들어있는 이유도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엄마도 나도 즉 남편도 아이도 사랑받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관심 받으려고 하는 일이 뭐냐? 이쁘다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어디 나갈 때 거울 앞에서 1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다 자신 없으면 막 리모델링 하잖아요. 막 까만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왜? 어떤 사람은 밥을 요만큼만 먹어요. 건강하려고?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쁘다 소리 들으려고요. 남자들이요, 멋있다 소리 못 들으면요 기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는 건 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를 못 펴요. 세상에서요 기가 죽으면 사회활동이 안 되잖아요. 멋있다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멋있다, 여자는 이쁘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 나와봐요. 막 3시간씩 거짓말을 하고 뻥친다. 흑기 방송 용어는 거짓말, 뻥쳐요. 근데 가봐, 셋 다 방위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멋있다,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는 사랑한다 소리 못 들으면 아이의 기가 죽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냐, 칭찬을 많이 하냐,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걸 더 많이 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남편 봤어요? 아내 말이라면 자다가도 뛰어나오는 남편, 너무 부럽죠?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럼 이 남편은 야, 시어머니가 정말 가정교육을 잘 시켰다.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잘 시킨 게 아니라 그 아내를 보면 어떤 아내든 남편이 자다가도 뛰어나오도록 만든 지혜로운 아내예요. 이 지혜예요. 잠언서에도 여자들에게 가장 많은 게 지혜잖아요. 어떻게? 남편이 퇴근해서 뻥을 치면요, 추임새를 넣어줘요. 멋있다. 역시 당신이야. 역시 최고야. 속에서는 인간아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 나오지만 지혜롭게 바꾸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쳐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 만나서 명품백을 샀냐, 명품 옷을 샀냐, 내가 애 키우냐고 이렇게 전략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집 하나 사고 당신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여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고생하면 내가 당신 보답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드라마에서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럼 어떤 자기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여자한테 목숨을 바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옆집 새댁이 놀러 왔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남편은요 바보같이 망치질도 못해요. 지난주에 찍은 가족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가요. 우리 남편이요 못 들은 척하고 있다 망치 들고 따라가요. 당신 어디가? 내가 한망치질하지 이러고 따라가요. 화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니네 집이나 그렇게 박아봐. 니네 가족 사진은 6개월째 처박혀 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박어. 그러고 가요. 더 미운 거는요, 옆집 가서 망치질할 때 몰래 가봤어요. 정성껏 박을까요? 대충 박을까요? 정성껏. 자, 우리 집에서 망치질할 때 봤어요. 정성껏 박을까요? 대충 박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왜 옆집만 가면 정성껏 박냐라고 잔소리하는데 사실은 이게 현상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본질은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옆집 가서 망치질할 때 남편만 보지 말고 그 옆을 봤더니 옆집 새댁이 옆에 서서 뭐라 그래요? 어머 정말 잘하세요. 칭찬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남편이 우리 집에서 망치질하면 나는 뭐라 그래요? 내가 발로 박아도 그 정도는 받겠다. 결국 우리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서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와서 청소기를 돌려줘요.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만 해요? 음료수도 줘요. 이 남자가 막 신이 나서 막 땀을 뻘뻘뻘 흘리고 닦아요. 그럼 물수건 줘요 안 줘요? 물수건도 줘요. 근데 우리 신랑이 청소기 탁 잡으면 뭐라 그래요? 구석구석 잘 돌려라. 우리 남편 음료수 주나요? 우리 남편 땀 흘리면 물수건 주나요? 땀만 흘려봐. 거봐 힘들지? 나 그 짓 매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주부가 집에 가면요 설거지는 수북한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 많죠. 그런 날 옆집 아저씨가 설거지 해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머 아저씨 어쩜 이렇게 자상하세요? 손도 이쁘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힘이 나요. 아주머니 다 가져오세요.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설거지하면 뭐라 그래요? 깨끗이 헹궈라. 비눗물 잘 헹궈라. 거기다도 협박돼요. 이왕 하는 거 내 손 2번 가지 않게 해라. 막 협박을 해요. 어떤 남자가 협박받으며 살 남자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편을 누구 대하듯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 대하듯만 해도 옆집 아저씨만큼만 대해도 우리 남편이 달라져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공식이 안 맞아요. 너무나도 공식이 안 맞으면서 우리 남편이 변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나의 뒤를 돌아다보는 것. 우리 부부 이대로 괜찮은가? 자녀 교육 정말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는 잘 가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볼 시간입니다. 아니면 리모델링 해야죠. 바꿔야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자녀와 관계에서도 아니면 바꿔야죠.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조그만 노트 하나에다가 하나만 약속합시다. 잔소리 바꾸는 거. 마지막으로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서 남편의 목을 끌어안아준다. 서열이에요. 물론 남편이 깜짝 놀라겠죠. 내가 오늘 뭐 걸렸지 고민하겠지만 어색하고 껄끄러운 이것을 넘어갔을 때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 아이가 위대한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